네, 이번에는 넙스 모델링으로 이렇게 생긴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유리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메탈로 되어 있는 조그만 파빌리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곡면 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렇게 생긴 곡면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게 먼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커브 3개로 이렇게 부드러운 곡면 만드는 로프트라는 명령을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서 안에 패턴을 만들어 적용하고 두께 주고 하는 차후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작업하고 있던 화면에서요, 사각형을 하나 다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하나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만 남기고 나머지는 숨기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커브 3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피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명령인 로프트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커브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단축키는 C입니다. C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 클릭으로 만든 커브라면 컨트롤 포인트가 총 5개가 됩니다. 컨트롤 포인트 5개로 형태를 제어할 수 있는 커브입니다. 이렇게 총 3개를 만드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만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컨트롤 포인트는 약간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자체를 선택해서 건볼의 파란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올리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로프트 명령으로 서피스를 연결해서 지오메트리를 만들 건데, 이때 서피스는요 2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로프트를 이용해서 서피스 만들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서피스를 만들고 나면은 이 서피스는 아이소커브 밀도에 따라서 2차원의 그리드가 서피스 상에 표현되게 됩니다. 이때 여기 한쪽을 기준으로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고요, X방향, Y방향을 각각 U하고 V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수백 개, 수십 개 아이소커브가 있는 건데, 그 중에 우리는 적당한 밀도를 갖고 아이소커브를 보게 됩니다. 서피스 같은 경우는 U하고 V 2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 지오메트리인데, 이 중에서 한 가지, 그러니까 U면 U 또는 V면 V끼리만 있는 커브를 갖고 연결해서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거를 우리는 로프트라고 합니다. 여기 서피스 생성 쪽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로프트고요. 옆에는 네트워크 서피스라고 합니다. 이 2가지가 어쩌면 라이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피스 제작 명령입니다. 로프트는 한쪽 방향 커브, 그러니까 U면 U, V면 V 커브만 갖고 이렇게 연결해서 면을 만드는 거를 로프트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서피스는 요거랑 요거는 서로 수직인 방향의 커브들일 겁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서피스에 입력하시고 차례대로 하나씩 이렇게 다 선택하시면 이렇게 4방향의 서피스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커브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의 커브만 있기 때문에 이때는 로프트 명령으로 만들 수 있고요. 다만 여기 가운데 커브를 조금 더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해 가지고 조금 더 역동적인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됐습니다. 로프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O 엔터. 커브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잘 선택하시고 여기서 스타일 노멀로 OK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트레이스 섹션, 직선 단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직선으로 마치 폴리라인 그리듯이 만들어지는 지오메트리를 스트레이트 섹션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멀로 OK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사각형과 함께 아래로 복사해 가지고요 모델링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 바로 요 지오메트리가 기본 서피스고, 만약에 여기서 작업하다가 이 부분이 뭔가 높이가 안 나와, 또는 얘를 좀 더 왼쪽으로 옮기고 싶어, 이럴 때에는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커브 형태를 바꾸고 다시 로프트에서 그 지오메트리를 넘기고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복사 녀석을 선택하시고 역시 HH를 눌러서 나머지 개체는 숨겨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곡면 모델링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패턴 넣기란 쉽지 않은데, 이때 사용하는 명령이 총 2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UV 커브는 이 서피스, 2차원의 곡면 서피스에 원점을 시작으로 하는 UV 커브를 그려주는 건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아이소 커브도 UV 커브의 일종입니다. 어떤 서피스든지 다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UV 방향을 가진 사각형인데 어떤 서피스든지 전개는 되지 않지만 바로 크리에이트 UV 커브로 UV 커브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명령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원점에 사각형이 생기는데 바로 여기다가 패턴을 그린 다음 어플라이 커브로 덮어 씌울 수가 있습니다. 제 예시로 드린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서피스였는데요. 이 패턴을 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탑뷰로 가셔서 방금 크리에이트 UV 커브로 만들어낸 커브 안에다가 커브 명령으로 이렇게 하나 적당히 커브를 그려볼게요. 둘, 셋, 넷, 이렇게 적당히 한 4개, 5개 정도만 그릴게요.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적당한 간격만큼 얘를 옵셋을 할 건데요. 가장 외곽선 같은 경우는 4만큼 옵셋을 할 거고, 방금 우리가 C로 그린 커브로 그린 명령어들은 2라는 값으로 옵셋을 하겠습니다. 커브를 정리해 줘야겠죠. 이건 제가 트림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릴 거예요. 트림 정리. 차분히 해주시고요. 이렇게 트림으로 정리를 쭉 합니다.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은 제가 한 번에 잡고 삭제를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우선 트림하지 말고요. 안쪽에 있는 커브들만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다 된 것 같네요. 엔터. 바깥쪽으로 나온 건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여기는 안 됐네요. 네, 여기도 할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크리에이트 UV 커브로 만든 커브를 어플라이 커브로 씌워 볼 텐데, 어플라이 커브 전체 커브 선택 엔터 하시고 요 서피스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서피스 상에 커브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 커브를 기준으로 서피스를 분할하고 두께 적용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아서 바로 이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내역들은 삭제해 주시고요. 일로 넘어와서 여기는 현재 커브들 그리고 서피스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서피스를 이 커브들 기준으로 분할할 때는 스플릿 SP라는 명령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서피스 선택 엔터, 커브들 선택 엔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엣지가 두껍게 표현되는데 여기 바로 분할이 제대로 되었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서피스들과 이렇게 요 서피스들과 외곽에 있는 서피스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서피스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간단하게 그룹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분할된 서피스들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G 또는 그룹 명령으로 그룹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룹을 하면 좋은 이유가 선택이 이렇게 한 번 클릭으로 선택이 쉽게 되기 때문에 제재를 넣거나 또는 뭐 선택해서 이동을 할 때 편안하죠. 네, 글래스를 설정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 공면 서피스 같은 경우에 두께를 줄 때 익스트루드를 사용하면은 이게 한쪽 방향으로 두께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익스트루드 srf 서피스니까 이렇게 두께를 주면은 디렉션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 두께가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 말고 옵셋 서피스를 이용할 겁니다. 옵셋 서피스 중에서도 선택 엔터, 솔리드는 yes로. 서피스가 옵셋 되면서 그 자취가 그대로 남게 되면서 솔리드로 만들어집니다. 요때 제가 방향을 지금은 안쪽으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플립 올 F를 눌러서 방향을 바깥쪽으로 설정해 주시고 두께를 1만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엔터 엔터. 그럼 두께 1짜리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렌더 설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아마 지금 같은 모델링 파일로 작업하고 계시다면 아까 이전에 렌더링 했을 때랑 같은 HDRI 맵이 적용되어 있을 겁니다. 뭐 이 상태로 바로 렌더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간단히 복습을 해보자면 쇼로 다 숨겼던 게 보이게 하고요. 이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초적인 요 큰 서피스를 커브 명령으로 만든 커브들을 로프트로 연결해서 만들었고요. 여기 공면에다가 패턴 입히는 거는 크리에이트 UV 커브 그리고
어플라이 커브를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하는 거는 스플릿, 두께 주는 거는 옵셋 서피스의 솔리드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마무리했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